680번 좌표 공간에 반구가 있습니다. Y축을 포함하고 평면 알파가 반구와 접하고 있습니다. 알파와 XY 평면이 이루는 각. 네. 반구가 Z는 0 이상 위에 있다이니까 Z는 0, XY 평면을 이렇게 직선처럼 그렸을 때 반구는 이렇게 반원이 얹혀 있는 상태일 거고요. 이때 Y축은 요 중심의 좌표가 5, 4, 0이니까 여기서부터 4만큼 떨어져 있는 어떤 직선, 점으로 보일 거예요. Y축의 수직인 평면으로 잘랐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정확히는 이제 Y는 4라는 평면으로 잘랐다라고 하면 단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5, 4, 0에서 여기가 0, 4, 0이거든요. 이 거리가 얼마가 되죠? 5가 될 거죠. 다음, 이 Y축을 포함하면서 반구와 접하는 평면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그려버릴 수가 있을 거고요. 당연히 중심과 연결하고 수직. 근데 이 관구의 반지름이 3이에요. 그럼 이거 4 되고 이 각에 대해서는 알 수 있습니다. 네, 저거 세타 구하라고 하네요. 저것만 그려보시면 되는 문제이겠고요. 681번 접평관에 구 위를 움직이는 점P가 있고 점P에서 구 S에 접하는 평면이 구와 만나서 생기는 도형의 넓이의 최대 값을 구하세요 입니다. 요거는 좀 해봅시다. 네, 매스매틱스. 네, 접평면. 뒤에 이제 공간동의 방정식 내용인데 미리 땡겨서 할게요. 원의 접선의 방정식과 구의 접하는 평면의 방정식은 구조가 똑같습니다. 구의 구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제곱 이퀄 r제곱 위의 점 A, B, C라고 할까요? 에서 접하는 평면의 방정식 어떻게 되죠? 그치? AX 플러스 BY 플러스 CZ 이퀄 R 제곱 이렇게 되죠. 다음 두 번째 이걸 평행이동할게요. x-x1의 제곱 y-y1의 제곱 z-z1의 제곱 똑같이 이거 위의 점 ABC 에서 접하는 평면 의 방정식. 네, 얘랑 똑같이 가면 돼요. 이거 어떻게 만들었냐면 x제곱을 x 곱하기 x로 만든 다음에 한쪽 x에다가 a를 대입하는 거죠. 그러니까 2차 곡선 접선 하듯이 똑같이 합니다. 얘도 마찬가지예요. x-x1의 제곱을 x-x1, x-x1을 바꾼 다음에 x 하나에다가 a 대입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a-x1에 x-x1 이것도 마찬가지겠죠. b-y1에 y-y1 C-Z1에 Z-Z1 이퀄 R제곱 이렇게 하면 방정식을 구할 수가 있어요. 다음 점과 평면 사이 거리 공식 혹시 잊어버렸다 계세요? 점 X1, Y1, Z1과 평면 AX 플러스 BY 플러스 CZ 이퀄 D까지 거리 어떻게 되죠? 뭐 분의?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분의 절대값 AX1 BY1 CZ1 마이너스 D 이렇게 되죠. 네.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과 똑같은데 위상만 차원만 하나 더 늘어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네, 이 두 가지 공식 가지고 계산이라는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림을 이용하는 풀이는 뒤에 해설에도 있을 거고요. 네, 여러분들이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9x-1의 제곱 y-1의 제곱 z-1의 제곱 이퀄 4 위에 점 p가 있고요. 다음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제곱은 뭐 t라고 할까? 요거 위에 점에서 접하는 평면이 이 구와 만나서 생기는 원, 도형이니까 원이겠지. 그 원의 넓이의 최대값입니다. 구가 큰 게 있고요. 이게 t가 있어요. 평면 알파 이렇게 생긴다고 합시다. 거리라면 여기서 만들어지는 이 원 어떻게 구하실 거예요? 저 원의 넓이? t의 중심에서 이 알파까지 뭐만 알면 되지? 거리 알면 되죠. 이 거리가 나오면 요 길이는 이게 16이니까 4 해서 여기 r에 대해서 r 제곱이 16 마이너스 d 제곱이 됩니다. 따라서 d가 최소일 때 이게 최대가 되겠죠. 넓이의 최대값은 d가 최소일 때. 네, 여기서 이런 짓을 한번 살짝 해볼게요. 이거 위에 점에서 접하는 평면의 방정식을 잡을 텐데, 아까 우리 여기서 두 개의 방정식 비교해 봤지만, 이게 좋죠. 방정식을 세우기가. 이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번거롭잖아. 그치? 그래서 얘의 중심을 원점으로 옮깁시다. 평행이동 한번 해볼게요. 111에서 빵빵빵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거가 빵빵빵에서 어디로 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로 가겠지. 예, 그래서 요 벡터만큼 평행이동 한번 해볼게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평행이동이니까 이 넓이가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뀌죠. 함수에서도 요건 원리 이용하는 문제가 있죠. 예. 이렇게 평행이동 한다고 해서 길이나 넓이가 바뀌지 않는다. 그래서 평행이동 해가지고 좀 편한 데서 구하는 게 좋더라 입니다. 그래서 요 벡터 방향만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평행이동 할게요. 그러면 그걸 S 다시라고 했을 때 이게 X제곱, Y제곱, Z제곱 이퀄 4가 될 거고요. 여기 위에 접점 P를 P 다시라고 합시다. A, B, C라고 둘게요. 그러면 이거 위에 점이니까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은 4 이렇게 나올 겁니다. 다음 접하는 평면 알파라고 하면 알파의 방정식은 AX 더하기 BY 더하기 CZ 이퀄 4 이렇게 될 거고요. 다음 T의 중심 C라고 할까요? T'의 중심 C는 뭐로 바뀌죠? 000에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바뀌겠지? 그래서 요거 둘 사이 거리 D에 대해서 최소값을 구하겠습니다. 해보죠 뭐. D는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4예요. 그러니까 2가 돼버리죠. 그래서 굉장히 이거 더러운 이 항이 아주 그냥 심플하게 사라져 버립니다. 다음 분자의 절대값에 요거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C 그리고 마이너스 4 2분의 절대값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4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결국 해야 하는 건 이걸 만족하는 A, B, C 값에 대해서 요거 3개 더한 거에 최대 최소값을 구해봐야 돼요. 이 값의 범위를 찾으면 되겠습니다. 그렇지. 제곱의 합이 주어져 있을 때 합의 최대 최소를 구하자. 네. 하나는 이제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까마득하죠. 아니에요? 와우. 네, 그래서 저희는 내적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이거 했던 것 같은데? 했죠? 문자에 대해서 1차식으로 나오면 두 벡터의 성분으로 했을 때 성분으로 표현된 벡터의 내적으로 볼 수가 있어요. 즉 A 더하기 B 더하기 C 이걸 보면 뭐로 생각할 수가 있다? A, B, C 벡터와 뭐를 1, 1, 1 벡터의 내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X 더하기 2Y 이런 건 뭘까요? X, Y와 1, 2의 내적이죠. 그렇죠?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2 사인 세타 뭔가요?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에 어디 위에 있다고? 원 위에 있는 점이죠. 그거랑 뭐에? 1, 마이너스 2의 내적. 원 위에 있으면 좋은 게 뭐예요? 뭐가 일정해? 이게 반지름 벡터죠. 그렇지. 반지름 벡터니까 크기가 일정하고 방향은 다 돼요. 즉 이렇게 내적할 때 요걸 이제 1차식을 내적으로 바꿨을 때 이 내적의 최대 최소 구할 때 제일 쉬운 게 한 놈이 무슨 벡터일 때가 제일 쉽다? 반지름 벡터일 때가 제일 쉽다. 인데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저렇게 하고 나면 이게 무슨 벡터가 돼버리죠? 그렇죠. 반지름 벡터 되죠. 크기는 2이고요. 방향은 전 방향이 다 가능합니다. 따라서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최대값 크기 곱하기 크기 하면 되고요. 최소값 마이너스 붙여주면 됩니다. 최대값은 크기 2, 크기 루트 3, 2 루트 3이고 최소값은 마이너스 2 루트 3이 되겠습니다. 네, 6편 끝나고 그 얘기를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기출문제를 내가 아는 방법으로 풀었어. 잘하셨죠? 그럼 수업할 때 선생님이 다른 방법으로 풀어요. 그러면 내가 더 잘 풀었는데 하셔도 괜찮은데 그 방법도 익혀두시는 게 좋습니다. 얘도 마찬가지겠죠. 뭐 이런 식으로 해봤다면 잘 하셨고요. 안 했다면 요 경험을 통해서 다른 문제 좀 써먹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좌표 잡고 계산하기입니다. 자, 그러면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플러스 마이너스 2 루트 3 사이니까 4를 더했을 때 최대값은 2 루트 3일 때죠. 그치? 여기 4를 더하게 되면 2 루트 3 플러스 4 플러스 마이너스 2 루트 3이니까 네, 최대값이 최소일 때인가? T가 최소예요, 최대예요? 우리가 구하는 게? D의 최소죠. 반지 저 원의 넓이가 최대잖아. 그러면 D는 여기 아까 썼지 않니? 제가 지웠나요? 네, 최소일 때 구하면 되죠. 최소니까 마이너스 2 루트 3일 때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2분의 4 마이너스 2 루트 3 그러니까 2 마이너스 루트 3 구하는 건 이제 16에서 요거의 제곱을 빼면 될 거예요. 그래서 R 제곱의 최대값은 16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루트 3의 제곱 되겠습니다. 뭐 그 다음 계산은 여러분들 하시면 되겠죠. 네. 파이는 생략했어요. 그래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시간도 좀 있고 공간 상황이 눈에 잘 들어오진 않고 해서 좌표라는 선택을 했다면 이런 문제를 통해서 문자 3개까지 해결되는 문제들이 있다는 경험을 좀 하시길 바래요. 그리고 어떻게 해결되는데 3개인데 이렇게 내적을 활용해서 해결하는 방법도 있다. 구하는 식이 어떤 식인 경우에 몇 차식? 1차식이면 681번은 두 가지 방법으로 해설에 나와 있듯이 그림을 그리는 거, 단면을 잘라서 그림을 그리는 거랑 다음 이렇게 좌표 잡고 계산하는 걸로 연습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96번 가볼까요? 좌표 공간에서 X축을 포함하고 XY 평면과 이루는 각이 세타인 평면 알파가 있습니다. 평면 알파가 9와 만나서 생기는 X축을 포함하는 평면과 9가 만나서 생기는 평면 알파 도형
축이라던가 지금처럼 직선을 포함하는 평면이 나오면 그걸 평면화시킨 그림이 단면 자르는 거죠. 이 축 혹은 접선이, 이 직선이 점으로 보이도록 단면을 잘라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X축이 이렇게 점으로 보이도록 자르면 Y축과 Z축은 이런 식으로 보일 것 같아요. 네. 그 다음 세타는 이 원점을 지나는 직선과 Y축에 이르는 각이 세타가 될 텐데 XYZ,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제곱은 1과 만나서 생기는 도형이면 이걸 이렇게 잘랐을 때 원이 만들어지겠죠. 그리고 요게 세타일 겁니다. 이 원의 XY 평면 1호의 정사형, XY 평면으로 정사형을 이렇게 내리면 원의 정사형 뭐죠? 비스듬한 원의 정사형. 타원인데 이 타원의 장축은 어떻게 돼요? 원의 뭐랑 같다? 지름과 같고요. 단축이 어떻게 변하죠? 원의 지름에다가 뭘 곱해주면 되지? 단축의 길이가? 코사인 세타 해주면 되죠. 그리고 이 세타는 무슨 각? 이면각 되겠습니다. 네, 뭐 원의 정사형이면 일단 이 관계를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따라서 여기서부터 여기가 뭐가 돼버린다? 이게 단축이 되고요. 장축은 이 방향으로 1만큼 플러스 마이너스 1만큼 되어 있는 상태. 네. 자, 그러면 이게 이 상태에서 좀 상상을 해주세요. 타원이 이렇게 앞뒤로 길쭉하게 되어 있는 상태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타원이 x 플러스 3y 마이너스 2는 0 이하라는 영역에 포함됩니다. x 플러스 3y 마이너스 2가 0 이하 이 영역에 포함되어라. 그럼 x 플러스 이거는 여기 평면 Z는 0이라는 평면에서 일어나는 일이니까 다시 요 단면을 어디서 볼까요? 위에서 본 걸 한번 그려보는 게 좋겠죠. 그래서 위에서 본 거 해볼게요. 그러면 제 기준에서 보면 X축이 이 방향으로 보이고요. Y축은 이렇게 보입니다. 저기 위에서 이렇게 본 거예요. 그 다음 저 타원은 장축이 플러스 마이너스 1이고 단축 이쪽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이게 1이었으니까 이게 코사인 세타가 되죠. 그렇지. 단축이 2 코사인 세타인 타원이 만들어지게 될 거고요. 여기가 1 마이너스 1 이쪽이 코사인 세타 여기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네, 이 타원에 대해서 요 영역에 타원이 포함되어라. 그렇게 되도록 하는 이 코사인 세타의 최대값을 구하세요. 코사인 세타가 포함되라는 건 저거 위에서 보면 직선으로 보일 겁니다. x-3y-2 x절편이 2가 될 거고요. y절편이 3분의 2인 어떤 직선일 텐데 코사인 세타가 커지게 되면 이 타원이 직선과 뭐 하게 될까요? 이게 뭐지? 좀 뭐 할 때가 최대일 거다? 예, 접할 때가 최대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타원에 대해서 접선일 때 최대가 되겠다. 그러니까 이 타원에 대해서 접선 방정식이 저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자, 타원의 방정식을 좀 정리해 보면 x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 분의 y 제곱 이퀄 1 이렇게 되고 접선이 표준형으로 바꿔볼게요. x 플러스 3y 마이너스 2는 0이니까 y는 마이너스 3분의 1 x 플러스 3분의 2 이게 접선이에요. 네. 타원의 접선인데 뭐를 알려준 상황입니까? 기울기 준 거죠. 네, 그래서 공식 쓸게요. 공식이 좀 편하니까. 네.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1일 때 뭘 보면 되겠다? y 절편 보면 되겠지. 기울기 m인 접선의 방정식 y는 mx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에 a 제곱 m 제곱 플러스 b 제곱이죠. 그래서 요 공식 이용해 보면 이 3분의 2라는 값이 루트에 a 제곱은 1이고요. m 제곱은 9분의 1. 그다음에 b 제곱이 코사인 제곱 세타. 그래서 양변 제곱해서 숫자 정리하면 코사인 세타가 나와줍니다. 주어진 상황을 상상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문제이겠고요. 평면 도형으로 두 가지 방법으로 바꿔서 하나는 이렇게 수직으로 잘라서 단면 그려봤고 다른 한 번은 위에서 본 정사형의 그림을 그려봤다. 그 다음 8, 9, 10 네, 708번 자, 9와 9가 서로 접하고 있는데 다음 평면 두 개 알파 베타가 저렇게 수직으로 서 있거든요. 근데 베타는 두 구의 중심을 지나면서 평면 알파와 수직이니까 역시 이걸 위에서 위에서 본 그림을 그리고 싶다요. 탑 뷰를 해보고 싶다. 그런데 탑뷰를 하자니까 위에서 보면 저 큰 원 하나와 작은 원 세 개가 있을 텐데 그 작은 원의 중심 사이 거리를 좀 필요해요. 얘는 거꾸로입니다. 앞에 문제에서는 이걸 통해서 중심 사이 거리에 즉 중심의 정사형 사이 거리를 찾았다면 이번에는 중심의 정사형 사이 거리를 먼저 찾아놓고 그 다음 이걸 그릴 거예요. 순서가 좀 바뀌어 있죠. 왜냐하면 이 상황은 9와 9가 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작은 9와 큰 9가 이렇게 접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접점 여기 정사형 사이 길이 이게 필요한데 이걸 요 단면에서 한번 그려보자요. 그래서 탑뷰 가기 전에 단면을 먼저 해봤습니다. 네. 자, 9의 반지름의 길이가 각각 1과 3으로 주어져 있고요. 그러니까 요게 1이고 3이겠지. 아까 했듯이 요 보조선은 그거 보셔야 될 거고요. 그럼 요 높이가 2가 됩니다. 2, 4, 이거 2 루트 3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반지름의 길이가 같은 두 개의 구가 접하고 있으면 이 두 구의 중심 사이 거리나 중심의 정사형 사이의 거리나 똑같겠죠. 반지름의 길이가 똑같으면 반지름의 길이가 차이가 날 경우에는 한쪽이 묻히거든요. 위에서 봤을 때. 그치. 이 원이 위에서 보게 되면 여기가 원으로 보이잖아요. 그 다음 이 원은 여기가 원으로 보이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원이 겹쳐지죠. 그치. 네. 요만큼이 겹치게 되는데 그걸 정량화시켜서 그릴 때 요 길이가 중요하다. 수선의 발 사이. 자, 이제 그걸 이제 위에서 보겠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위치 관계가 파악이 되고 나면 원은 그리면 그림이 조금 네? 그림이 더러워져서 점만 좀 찍어볼게요. 점만. 그치. 4개의 구의 중심의 정사형들, 중심을 저 알파에 내린 수선의 발들만 찍어보면 첫 번째 큰 구의 중심 여기 있을 때 작은 구의 중심 3개가 여기서부터 이 길이만큼 2루트 3만큼 떨어져 있어요. 그게 3개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랑 이거 그 다음 두 점 사이 이거 사이 거리는 이만큼 떨어져 있겠죠. 중심 사이 거리. 예. 그래서 그게 요렇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걸 위에서 봤을 때 이쪽에 이제 이렇게 원이 있는 거고 이 안쪽으로 겹쳐지면서 원들이 이렇게 세 개 접하는 상황이에요. 그림이 원이 있어야지 이해가 되겠다라고 하시는 분은 그리면 됩니다. 근데 실제로 계산은 이 점들 가지고 결국 또 하게 될 거거든요. 점과 선들 가지고. 자, 여기서 베타는 주어진 그림에서 보면 얘가 베타가 돼요. 베타가 직선으로 보이겠죠. 평면에 대해서 수직으로 올라와 있으니까. 자, 구하는 게 단면 D의 베타 위로의 정사형인데 D가 뭐죠? O2, O3를 지나고 알파의 수직인 평면이 S3와 만나서 생기는 단면 D. O2, O3를 지나는 평면 이거잖아요. S3랑 만나면 여기에 원이 만들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이니까 얘 넓이가 파이거든요. 그러면 얘의 이거 위로의 정사형이니까 이 각만 구하면 되죠. 이거 아까 했던 것 같은데? 네. 조금 다르죠. 약간 다르지. 근데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해야 할 건 요렇게 될 거고요. 그러고 나면 진짜 아까 했던 게 돼요. 뭐가 돼버리지? 이 세타가 요 빨간색 두 개가 이루는 각과 같아지죠. 그런데 얘가 이렇게 같잖아. 그러니까 이게 세타가 돼요. 다음 709번에 구와 그 내부를 포함하는 입체를 XY 평면으로 잘라 구의 중심이 포함된 부분을 남기고 나머지 부분을 버린다. 남아있는 부분을 다시 YZ 평면으로 잘라 구의 중심이 포함된 부분을 남기고 나머지 부분을 버린다. 이때 마지막에 남아있는 부분에서 두 평면에 의해 잘린 단면의 넓이는 A 파이 플러스 B이다. 뭐죠 이게? 구가 있는데 XY 평면으로 자르고 그다음 두 번째 YZ 평면으로 잘랐습니다. XY, YZ 평면이 특징이 그거죠. 서로 수직인 거죠. 그래서 구의 중심 이 점의 좌표가 3, 2, 3이에요. 반지름의 길이는 3루트 3인데 네, 자 여기서 XY 평면까지 거리는 3이죠. XY 평면까지 거리 3이겠고요. 그 다음 YZ 평면까지 거리는 얼마죠? 역시 3이죠. 그러니까 중심에서부터 똑같이 3, 3만큼 떨어져 있는 직선을 두 개 그리면 되겠고 3 아니다. 그러면 이게 3루트 3이잖아요. 3, 3이면 이렇게 되지는 않지. 3, 3 이렇게 나오면 여기가 3루트 2가 돼야 되니까 아니죠. 네. 조금은 더 올려야 돼. 그러니까 밑에 걸 기준으로 보면 이렇게 원이 있는데 그 원 중에서 이만큼을 잘라내고 남은 요 부분 두 평면에 의해 잘린 부분인데 이게 3, 3 거리가 똑같기 때문에 이쪽에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똑같겠죠 넓이가. 그러니까 이거 2배 하면 되겠고요. 얘는 이런 걸 활골이라고 하죠. 네, 그래서 활골 넓이 2배 해주시면 됩니다. 활골 넓이는 부채꼴, 이거 같은 경우에는 부채꼴 더하기 삼각형 해주시면 될 거고요. 요 각은 뭔가 특수각이 나오겠죠.
이 길이가 3루트 3이죠. 원 위에, 9 위에 점까지 길이니까. 근데 요게 3이고, 이게 3루트 2니까, 얘는 얼마가 되지? 삼 루트 2후 3이니까 3이잖아, 여기. 써놓고 왜 이래? 얘는 얼마였죠? 이게 3루트 3에서 이쪽은 3루트 2가 되죠. 그러면 저 파란색을 그려보면 3루트 2, 3루트 2, 그리고 여기까지가 3루트 2, 3루트 2. 몇 도? 90도 이렇게 나오겠구나.